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 조지아 주지사 후보는 3일 한인 사회를 찾아 자신의 선거 공약과 정치 철학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의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불법 합병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주 기아대책본부는 지난 1일 둘로스에서 동남부 후원 이사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조지아 주지사 후보는 3일 한일 사회를 찾아 자신의 선거 공약과 정치 철학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람스 후보는 특별히 샘박 조지아 주 하원 의원과의 인연 등을 소개하며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샘박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은 지지연설에서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가 10년 전 자신을 인턴으로 발탁했다고 소개하며 어려운 순간마다 아브람스 후보가 함께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샘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공서비스에 이바지한 주의회 감사 결의안을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시 아브라함스 조지아 주지사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공약 가운데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확대 등의 헬스케어 등에 대해 소개하며 특별히 트라우마 센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과 렌트비 급등에 대해 지적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금의 주 정부가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 증오 범죄와 총기 문제에 대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총기 휴대 자유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김학규 흥사단 동남부 지부장은 복권과 호프 장학금 관련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라고 언급하며 조지아 주 전체 복권 판매 금액에 비해 호프 장학금으로 지원된 것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는 지금의 호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이 A 또는 B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혜 자격을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등의 도박 산업은 이미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합법화해 장학금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경우 선거일은 11월 8일이며 10월 17일부터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주의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재산 피해 관련 복구 비용은 수백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물러나면서 플로리다주 곳곳에서 구조와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확인되고 있는 인명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운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이 넘어섰고 특별히 피해가 집중된 리 카운티의 경우 3일 현재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허리케인 피오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령 퓨에르토리코를 방문해 6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5일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이안 피해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불법 합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셜리번 보좌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며 미국과 동맹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셜리번 보좌관은 특히
러시아의 합병 행위를 지지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에도 혹독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기아대책본부는 지난 1일 둘루스에서 동남부 후원 이사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기아대책 사역 현황과 향후 비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미주 기아대책본부 정승호 사무총장은 이번 애틀랜타 방문 배경과 후원 이사회 발대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미주 기아대책이 20여 년 전에 북미주 한인교회들과 한인 이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과 그 공동체에 빵과 복음, 떡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적인 선교 구호 기부입니다. 이것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이제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후원회를 설립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동남부 후원 이사회가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이제 첫 발대식을 하게 되고요. 정 사무총장은 많은 한인들이 애틀랜타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미주 기아대책 후원 이사회 발대식을 다른 지역보다 동남부 지역을 우선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기아대책본부의 손봉호 명예이사장과 유원식 회장을 비롯해 여러 한인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동남부 후원 이사회 구성으로 초대 이사장에는 강창석, 부이사장에는 이종철, 고문에는 이하수, 사무총장에는 이창향 씨를 임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찬성 의견을 대거 표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9개국 정상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결정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오후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올해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역사 갈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항공기 좌석 크기에 대한 최저 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인의 몸은 계속 커져왔지만 항공기 좌석은 계속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연방항공청 FAA가 좌석 안전 기준을 재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항공청 FAA가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 크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A는 좌석 기준 제정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8월부터 민간 항공기의 좌석 크기 규제가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가에 관한 의견 조사에 나섰으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에 지금까지 1만 2천여 개인과 단체가 의견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